어디가 정확하게 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술 중에 환자를 깨웁니다. 마취를 살짝 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깨운 상태에서 이것은 에스카레이터입니다. 남만 닦던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 전문은 신사부.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의학 전문 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뇌종양 중에서 가장 악성 종양으로 알려진 신경교종입니다. 신경교종,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알려진 악성 종양인데요. 과연 실제로 그런지 오늘도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뇌종양학회 홍보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교종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뇌종양 하면 많은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에서 성공 직전에 갑자기 발견한 불치의 병, 비련의 주인공 이런 내용이 뇌종양을 다룬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의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미국의 공화당계에서 큰 정치적 거물이었던 존 맥케인 그리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보 바이든 네네. 그리고 케네디가의 막내이고 또 미국 상원의원을 지냈던 에드워드 케네디도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야. 악성 뇌종양, 뇌암으로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바로 신경교종입니다. 네. 앞에 언급한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모두가 다 신경교종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고 네. 진단받고 나서 대개 1, 2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만큼 흔한 질환인가요? 다행스러운 점 딱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서양에 비해서 발생률이 좀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런 점이고 대신에 좀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되게 신경교정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안 좋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신경교정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 4등급인 교모세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교종에 대해서 네. 뇌종양에 대해서 어떤 종양인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경교정은 뇌 조직 그 자체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신경교정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오. 이 정상 뇌 조직, 정상 뇌 조직 중에서 백지를 통과하고 있는 뇌 트랙을 따라서 침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더 깊은 곳, 그리고 반대편, 심지어는 훨씬 더 먼 곳까지, 척수까지 전이가 가능한 병이 있기 때문에 네. 진단뿐만 아니고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영상학적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정말 너무 좀 무서운 질환 같습니다. 교모세포종은 굉장히 경과가 좋지 않은 질환이고요. 현대의학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치료를 잘 받으시고 2년 이상 생존하시는 환자분들도 최대 한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네. 한 10% 정도 환자에서는 5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병은 왜 생기는 건지. 무엇이 그러한 유전자의 변이를 촉발시키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병이 오기 전에 뭔가 좀 예방도 하고 좋으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증상 이게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구역을 동반하는 그런 뇌압 상승 사인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또한 이 종양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뇌의 기능이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종양이 커지고 또 진행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신에 종양이 좀 작더라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네. 좀 쉽게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중에 보면 상당히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 원래 굉장히 계산도 잘하고 총명했던 사람인데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특히 교모세포종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서 가족분들이 이게 치매 아니냐 그러다 치매 검사하시다가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네. 다양한 증상이 있으면 좀 신경외과를 찾아가면 되나요? 신경외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죠. 신경교정은 보면 사진처럼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뇌안을 파고 들어가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악성도 같은 경우에는 MRI의 특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보는 그런
진단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진단이 됐을 때 이 치료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신경교정은 종양 자체가 뇌 조직, 정상 뇌 안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뇌를 절제하는 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야. 수술로 종양을 가능한 많이 떼내는데 네네. 전제 조건은 안전하게 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와, 머리를 연다는 것인데 이게 일반인들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말만 들어도 그죠? 너무 무섭죠? 네, 무섭죠.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는 그 자체는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다지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히 4등급인 교모세포점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잔존 종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네. 특수 현관 기법을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네네. 설명 현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상 뇌와 종양의 경계 부위에 가면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아, 네네. 네, 이럴 때 수술 전에 글리오날이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복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약물이 종양 내에 특수 편광 혐의경을 이용을 하면 발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지금 네네네,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붉은색이 예. 지금 아. 발광 네. 사진인가요? 그래서 절광되어진 종양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술장에서 저기 보입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혐의경 하에서 직접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다 측밀하게 또 수술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종양이 만약에 운동 중추나 네. 언어 중추 이런 데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정확하게 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술 중에 환자를 깨웁니다. 마취를 살짝 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깨운 상태에서 이것은 에스카레이터입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읽는 거죠? 네, 글씨를. 읽는 겁니다. 이것은 성녀입니다. 이것은 도루뇌입니다. 지금 머리가 열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뗏목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저희가 말도 하고 또 이런 뭐 손도 들어보세요, 뭐 하세요 이런 몇 가지 태스크를 시키면서 네네. 그 위험한 뇌 부위를 피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각성 수술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받은 환자들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 상처 부위가 다 회복되고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만 끝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신경교정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어떻게 진단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 병리 결과가 나와서 확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네. 교모세포종 같은 악성으로 나온다면 항암 방사선 치료와 6사이클에 걸친 추가암 치료를 받게 되고 네. 환자와 종양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외의 신경교정들의 경우에는 수술로 충분히 잘 제거됐다면 추가적인 치료 없이 외래에서 MRI 찍어보면서 저희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신경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좀 힘든 암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많은 수술 기법 또 항암제들이 발달되고 있어서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